네, 안녕하십니까. 김주근입니다. 12월 15일 종목 연구는 제넥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30개 종목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1부에 15개 종목, 2부에 15개 종목 해서 현대건설까지 하면은 아마 30개 종목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넥신부터 IS 동서까지 하면 15개 종목이 됩니다. 여기까지를 먼저 1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입니다. 계속적으로 제 이야기는 재밌는데 그죠? 아침에 마감 라이브에 이야기는 재밌는데 제넥신이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다라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댓글이 어제 장이 끝난 다음에 올라왔던 글인데 제가 이 댓글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계속적으로 떨어지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어제 제가 봤더라면, 어제 분석에서 말씀드렸더라면, 파세요라고 말씀드렸어야 하는 종목이죠. 알다시피 제넥신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백신 개발에 좀 지지부진하면서 후보 물질을 다른 걸로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어제 꽤 하락했고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또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악재는 악재이로되 현재 차트로 보더라도 구름을 바꿔 하락세에 있다가 구름을 넘어서려고 그러다가 시도했다가 실패했고요. 그러면서 다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결국은 다시 기준선 전환선이 하락하고 있고 기준선이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서 타진 매도 그리고 구름 밖으로 나왔을 때 뭡니까? 전액 매도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죠? 그래서 파는 것이 정답입니다. 어제만 제가 봤더라도 파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주가가 떨어진 꼴을 보니까 살짝 저도 마음이 약간 바뀌긴 합니다. 좀 약해지긴 합니다. 왜나? 이게 이제 아는 게 병이라고요. 아는 게 병이라고 이게 후행스팬이 캔들에 걸리는 게 보이거든요. 이 후행스팬이죠. 그죠? 그래서 캔들에 걸린 게 보여요. 따라서 이 정도에서 지지는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또 오늘의 도치도 나타났고 갭도 만들어졌고 구름에서 멀어지니까 약간이나마 물론 파는 게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파는 것이 정답인 게 분명한데 그 파는 시기를 당장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반등했으면 팔아야 되느냐 이런 정도의 문제점 이런 정도의 판단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RSI로 보시면 좀 더 내려갈 수는 여러 건 있어 보이는데 그죠? 그래도 아래쪽에 지지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주가가 좀 더 떨어지더라도 이런 근처에서 좀 지지를 받으면 혹시라도 다시 시간이 지나면 좀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기대감 내지는 일종의 희망 같은 것을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말씀드린다면 파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옳은데 좀 이게 눈에 보여서 지지가 눈에 보여서 선뜻 과감하게 다 파세요 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일부만 팔고 마음이 약해지니까 일부만 팔고 나중에 되어가면서 보다가 그래서 반등하는 대로 좀 더 매도하는 것이 좀 지금보다는 그래도 좋은 수준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지와 도치와 RSI가 이제 바닥권에서 돌았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약간의 분석이라보다는 또 희망을 가지고 조금만 좀 있어보자. 일부만 팔고, 조금만 팔고 좀 있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정바이오입니다. 우정바이오를 커비드 핸들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요. 커비드 핸들, 커비드 핸들은 무조건 이렇게 컵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커비드 핸들이 아니거든요. 커비드 핸들이란 것은 주가가 상승하다가 잠시 쉬어가는 이런 국면에서 만들어지는 게 커비드 핸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주가의 상승세가 급격한 상승세가 있고 그런 다음에 컵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급격한 상승세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이거는 커비드 핸들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폐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커비드 핸들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핸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핸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때 여기서
이 커브의 벽 위로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터질 때 그때가 매수 타임이니까 지금 벌써 커브드 핸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수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커브드 핸들로 보기에도 애매하고,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커브드 핸들에서 그 핸들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핸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벽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니까 지금은 매수할 때는 아니죠. 그죠? 커브드 핸들로 인해 가지고 매수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냐? 그냥 주가가 구름 위에 있고, 구름 밖에 나갔으니까 구름을 테스트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구름이 튼튼하다고 생각된다면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갈 것 같으니까 뭐 그런 정도로 봐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뭐 구름 상단의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기준선의 지지를 받거나 그런 정도니까 커브드 핸들 아니더라도 이 종목은 그냥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구름 위로 고개를 싹 냈는데 더 갈 수 있을지를 어떻게 다른 지표로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다른 지표로 알 만한 게 별로 없죠. RSI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RSI가 71에서 올라선다. 그러면 더 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과열됐으니까. 아직까지 RSI가 70으로 고개를 싹 내기 직전, 이게 70 살짝 고개를 냈다. 그러면은 RSI가 더 과열될 수 있고 더 갈 수 있죠. 그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RSI가 70도 아니고 아래쪽 어정쩡한 상태니까 아직까지 이것만 가지고는 더 간다 안 간다는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기준선만 버티면은 일단은 기준선 버티면서 야금야금 전환선 위로 올라가면은 조금씩 좋아지는 거고, 또 하나가 전환선이 상승하는 것도 신호가 됩니다. 그죠? 근데 전환선이 돌아섰잖아요. 그죠? 전환선이 여기서 상승하다가 옆으로 가다가 또 상승했죠. 여기 빨간 거. 그러니까 전환선이 상승한 것만 봐더라도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뭐 어떻게든 간에 뭐 다른 무슨 지표를 가지고 더 간다 안 간다를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죠? 기준선 무너지면 판다. 그 다음에 구름이 돈 내려가면 다 판다.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는다. 그리고 전환선이 상승했으니까 가능성은 올라가는 쪽에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LG노텍은 현재로 봐서는 뭡니까? 매수죠. 그죠? 올라갈 거로 보여지니까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뭐 구름 위에 있고요. 길게 말할 것도 없죠. 구름 위에 있고, 그러니까 RSI가 좀 꺾이고 있는 상태이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정은 보이겠네요. 그죠? 조정을 보이면 뭐 기준선 정도까지는 26,000원 정도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밑으로 내려버리면 구름이 얇아지니까 그때는 일부라도 기준선 밑에서는 26,000원 밑에서는 타진 매도로 일부라도 매도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전략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모르는 거니까 좀 더 기다려 보다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 추세가 확실하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확인하고 매도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고 옆으로 횡보만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런 근처에서 지지가 예상되니까 기준선까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면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역시 대우조선해양도 매수 관점으로 보고 싶네요. 조정은 예상되긴 합니다만은. 그죠? 그 다음에 첨보입니다. 첨보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거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제가 첨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분석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 봐서는 그럼 구름이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구름이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거다고 제가 화살표 그려놨는데 지금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매도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은 기준선과 구름과 같이 닿았으니까 막 그냥 보고 계시다가 최악의 경우에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제 예상이 틀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구름 밑으로 빠져버리면 그때는 다 팔아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는다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조만간 위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겠나 싶습니다. 첨보도 역시 좋아 보이네요. 그죠? 오케이. 광동제약입니다.
공동제약은 그동안에 하락세에서 상당히 오랫동안을 고전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씩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려는 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첫 번째 단계로 기준선을 넘겼고 여기서 그리고는 기준선이 잘 나름대로 지지가 잘 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구름에 이제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실패했죠. 구름에 머리를 넣었다가 종가는 구름 밑으로 내렸으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기준선이니까 계속적으로 구름에 머리를 넣으면서 시도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점 구름이 두터워지니까 단박에 올라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지루하게 횡보하면서 서서히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겠나 싶네요. 현재로 봐서는 기준선 위쪽이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는 타진 매수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죠? 요 위에. 그죠? 그래서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타진 매수는 가능한데 기준선 밑으로 더 내려가 버리면은 어떡합니까? 타진 매수한 그만큼을 재빨리 팔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타진 매수입니다. 동진세미캠입니다. 동진세미캠은 다 왔죠? 다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니까 이제 상승세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구름 밑에서 헤매다가 저항도 받고 저항도 받다가 이제 드디어 구름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상승하는 일만 남았죠. 그죠? 저 옛날 그려놨네요. 그림도. 아이고, 너무 많이 그렸네. 제가 예전에 그림을 그려놨네요. 구름 밖으로 나가면 올라갈 거다. 이것도 표시해놨네요. 그러니까 뭐 서서히 상승세로 나타날 것이고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까 뭐 다시 조정을 받고 구름 근처까지 갔다가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이미 나갔다가 한번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서 그 기준선의 지지를 확인했으니까 뭐 계속 더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치세미캠도 나쁘지 않네요. 그죠? 좋네요. 근데 왜 물어보셨지? 그죠? 왜 물어보셨을까요? 뭐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으니까 좋아 보입니다. 계속 갖고 계세요. 그죠? 캔들비야 4월 10다 하셨는데 예, 뭐 사는 거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뭡니까? 이거 팔까요? 하셨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거 이게 써놓은 게 있는데 먼저 자신의 입장을 정하라는 거죠. 자주 거래하는 쪽이냐 아니면 느긋하게 거래하는 거냐. 자주 거래하면 RSI를 가지고 거래하는데 RSI대로 거래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일단 파는 것이 좋고요. 그게 아니고 느긋하게 거래한다는 말은 기준선을 보고 거래하는데 기준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보유 내지는 기준선이 유지되는 한 매수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니까 주가는 구름 위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고 그죠? 그러니까 RSI로 본다면 조정이 예상되지만 이 조정이 그래도 뭐 가봤자 기준선 정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예상이고요. 혹은 만약에 기준선이 무너지면은 구름대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면 되겠죠. 그죠? 한꺼번에 여기다가 몰빵 때려 넣고 지금이 바닥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한꺼번에 왕창 사지 말고 조금씩 뭐 매수하면은 나중에 결국은 뭐 어디서 지지를 받든 간에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든 구름의 지지를 받든 간에 지가 이렇게 돌아서든 하겠죠. 그죠? 아니면 바로 가든 간에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그죠? 어쨌든 간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대로 뭐 3분의 1씩 산다든가 4분의 1씩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면은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네요. 그죠? 텔레칩스입니다. 손실이 크다고 하셨는데 계속 보유할까요? 하셨거든요. 글쎄요. 계속 보유할까요? 라는 이야기는 계속 보유하고 싶다는 말씀이겠죠. 사실은 우리 여기서 기준선 무너졌을 때 또는 구름 무너졌을 때 여기서 타진 매도하고 그죠? 여기서 타진 매도하고 여기서 전액 매도하는 것이 원칙이죠. 지금은 이미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종목이죠. 구름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얘가 구름 밑으로 나오면은 구름 한번 테스트 해보고 가는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이는 게 가능성이 높으니까 웬만하면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실이 크니까 30% 손실이라고 하셨는데 손실이 크니까 지금 여기서 파시라라고 말하기도 참 좀 그러네요. 입장 곤란하네요. 근데 문제는 얘가 당장 올라서려 그러면은 좀 희망이 보이려면 그죠? 희망이 보이려면 뭔가 이게 올라서야 되는 그런 맛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위로 올라서는 듯 하였다가 매물만 잔뜩 얻어맞고 구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준선도 건드리지 못하고 전환선 밑으로 내려왔죠. 위로 이만큼 이쪽에는 뭐가 많다고요? 매도 저항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좀처럼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래 사이가 있으니까,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으니까 현 상태에서 크게 밀리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위로 올라가기도 쉽지 않아서 이런 왔다 갔다 이러면서 시간을 되게 끌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정확하게서는 당장 팔고 그 종목으로 현대위아, 동진세미캠, 전보 이런 종목들을 사시라라고 권하는 것이 옳은데 워낙 손실이 크다 보니까 그죠? 과감하게 파세요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심정적으로는 매도하고 다른 종목 가는 것이 좋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옆으로 가는 것을 지루하게 움직이는 것을 뭐 버틸 수 있다면 뭐 일단 기다려 보죠. 뭐 남선알미늄입니다. 남선알미늄은 뭐 그동안에 상당히 별볼이 없는 장을 계속 보냈죠. 그죠? 계속 별볼이 없는 시간을 한동안 땅굴만 파다가 드디어 이제 간만에 이제 대명천지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구름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락 끝, 상승 시작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물론 얘가 한꺼번에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구름 밖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정 과정을 한번 거치고 기준선이나 구름 상단이나 또는 재수없은 구름 하단까지 내려오는, 뭐 이까지 내려오거나 아니면 더 내려오거나, 그죠? 뭐 이렇게 되다가 올라가는 쪽으로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아마도 아래사에도 좀 과일거리니까 좀 더 가긴 하겠는데 그러다가 다시 구름을 테스트해보고 가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지금은 남선알미늄은 좋네요. 그죠? 매수. 그 다음에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KC입니다. KC. 뭐라고 하셨나요? 기준선의 지지가 강한데 기준선 지지가 강한데 매수하고 싶습니다. 예, 매수하세요. 특별하게 기준선의 지지가 강한데 매수하고 싶다는 것은 그죠? 당연히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니까 기준선에서 매수하면 대신 언제 팝니까? 그렇죠. 기준선 무너지면은 일부라도 기준선 위에서 매수한 거 여기는 다시 매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던진다. 그것만 생각하시면은 문제 없죠. 그러니까 매수 문제 없습니다. 예. 요거만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일부 파세요라는 이야기만 그것만 원칙만 지킨다면 뭐 매수한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 파라다이스입니다. 샀는데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매수할까 추가적으로 매수할까요? 예, 사세요. 뭐 아래 사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고점 낮아지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정을 보이고 있네요. 뭐 앞 조정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뭐 떨어지는 것을 기대에 예상하면서 밑에다가 매수 주문 넣어놓고 계속해서 받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살 때 추격 매수가 아니고 아래쪽에다가 매수 주문 넣어놓고 떨어질 때마다 차곡차곡 쌓여가기를 받아가는 거죠. 기준선 정도까지가 타겟입니다. 얼마입니까? 15,300원 정도가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15,300원 정도까지 내려온 대로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 주문을 넣어놓고 있으면은 뭐 걸리겠죠. 안 걸리고 올라가면 할 수 없이 뭐 따라가는 대로 사고요. 그러니까 매수하는 관점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구름이니까 그죠? 이렇게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엔지캠 생명과학도 이제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왔다는 건 끝났다는 게 아니고 거의 이제 고지가 바로 저기죠. 구름을 넘길동 말동하고 있죠. 당장은 아니죠. 아직은 아마도 얘가 구름에서 버티고 있네요. 아래사에도 살짝 꺾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다시 힘을 내가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구름 밖으로 고개를 내는 그런 스토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지금 매수할 필요는 없죠. 싸다고 살 게 아니고 확인하고 추세를 확인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가서 사는 게 원칙이죠. 후행스팬 캔들 위에 있고 다 좋으니까
이게 주가가 구름 밖으로 나가면은 상승세가 이어지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GChem 생명과학은 아직은 타진 매수 정도의 관점으로 보고 싶죠. 그죠? 일부만 사고 구름 밖으로 나가면은 추가적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뭐, 개넥신 이런 종목 아니고는 뭐, 팔 종목이 전혀 안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대신 밸런스 6코 스펙입니다. 스펙은요, 예? 스펙은, 이거는 차트나로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죠? 뭡니까? 이게 이제, 주식, 회사 사가지고, 웬만한, 그래서 M&A 할 만한 회사 사가지고, 그것 가지고 돈을 벌고자 하는 일종의 투자 목적의 회사이다 보니까, 회사의 펀더멘털은 전혀 없고, 좋은 회사 사면은 주가 올라가는 거고, 좋은 회사 못 사면은 해산되는 거고, 뭐,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그걸 기술적 분석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뭐, 약간 차트로 본다면 나쁘진 않죠. 그죠? 뭐, 대신 밸런스 6코, 이거, 주가에 쳐가려고 그러면은, 스펙이, 뭐 샀는지, 그죠? 이 회사가 뭘 샀는지, 그리고 뭐, 어떤 회사를 지금 인수하려고 하려는지 등등을 봐야 되겠지. 차트로 볼 일은 아닌 것 같이 보여집니다. 약간 차트로 본다면 뭐, 기대감이 됐는지 실제로 내용을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차트제이니까, 이건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뚜렷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차트로 본다면 뭐 상승세니까, 뭐 매수 내지는 계속 갈 거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그 외에는 길게 말씀드릴 게 없네요. IS 동서입니다. 이게 1부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IS 동서, 장기 투자하고자 하는데, 매수할까요? 뭐 장기 투자 길게 볼까요? 주봉은 볼까요? 뭐, 어이고. 주봉으로 봐서 구름 밖으로 나왔고, 이 전고점 넘었으니까 계속 갈 수 있겠네요. RSI가 조금 고혈권이니까 조정을 보이겠네요. 주봉으로 봐서. 그죠? 월봉? 또 이제 구름을 넘기락 말락 하고 있네요. 예, 과거에 89,000원 거의 9만까지 간 적도 있었으니까, 뭐, 구름 안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월봉으로 봤어도 다 구름 안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꿔 나가는 스토리가 예상이 됩니다. 일봉으로 봐도 역시 약간의 조정은 예상되네요. 그러니까, 뭐, 똑같습니다. 뭐, 사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만은, RSI가 과일권이다 보니까 여기 밀릴 수도 있을 테니까, 아래쪽에다가 기준선과 전환선 정도에다가 목표치를 정해놓고, 얼마죠? 45,000원, 46,000원부터 시작해서 한 5만원 사이에다가 주문을 쭉쭉쭉 넣어놓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매수하면은, 뭐, 무난하지 않겠나 싶네요. 일부에서 요새 워낙 시장이 좋다 보니까, 그죠? 워낙 시장이 좋다 보니까 그동안에 웬만한 종목들은 다 이제 조정을 끝내고 오히려 구름 밖으로 다 고개를 내는 그런 모습이죠. 심지어 어떤 종목이 먼저 상승했으니까 이제 조정을 보이려는 종목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이면 즐거우니까 조정이 있으면은 해피하고 조정이 없더라도 상승세니 다 매수할 만한 종목으로 권해드리고 싶네요. 요즘 같은 장세에서 하락세에 있는 종목을 찍었으면 정말 답답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구름 밑으로 들어가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팔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 훨씬 수익률을 높이는 첩경이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자, 1부는 제넥신부터 IS 동서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는 LG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현대건설까지 뭐한가 볼까요? LG 디플, 하나시스템, 동선 화이텍, 소시홀딩스, 화성 등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현대건설까지입니다. 아마 2부에도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